안녕하세요. 예,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방송 늦었죠? 예,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차트 보시면요. 일단 좋죠? 예, 해외 차트는 계속 좋아요. 20선을 계속 한번 돌파를 해서 튕기고 지지하고 요 구라가 요게 크게 작용했나 봐요. 생각보다 요 구라가 저는 뭐 요 정도나 갈 때나 아니 요 정도나 갈 때나 적용될까? 그랬더니 상승률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 믿고 제가 계속 나스닥 좋아요 나스닥 좋아요 그러고 있는데 한번 구라를 치고 나니까 애가 좋아졌어요. 이 구라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세력 애들이 힘있게 올라가는 또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떨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거래량 봐도 많이 떨궜죠. 문봉이니까. 여하튼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스닥은 좋습니다. 예. 중요한 건 우리나라 장인데 우리나라 장이 오늘 갭에서 뭐 나스닥은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장은 갭에서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제부터 그랬죠. 어제 방송에서부터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어지간히 오전장만 하시고 오후에는 조심하세요. 관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오전에 갭에서 무너지고 나더니 제가 요때까지만 해도 뭐 그럭저럭 지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만들고 있죠. 노력은 하는데 지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분위기상 지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여기서 지지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슈팅이 나왔으면은 여기 모가지까지 머리는 아니래도 모가지까지 이제 근처까지라도 모가지 근처까지라도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어떻게 뭐 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어림도 없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예, 무너지고 오히려 1시 넘어서 이제 제가 이제 구라 매매가 좀 나름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했더니 1시에서 2시 사이에 지수가 이제 올라갔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는 지수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구라 매매가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마 코스닥 중에서 시총이 큰 애들이 조금 상승이 커지니까 그때 얘네들이 지수가 올라간 거지. 구라 매매 시간에 우리가 다루는 이제 구라 매매 120선을 살짝 깼다가 올라오는 애들 이게 지지하고 올라온 애들 또는 깨진 않더라도 120을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온 애들 이 매매는 오늘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마 시총이 좀 큰 애들이 약간 움직임이 보이더니 그래서 아마 5회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지 않죠? 120 돌파하고요. 예, 조정할 듯 하면서 말로는 조정할 듯 하면서 이게 조정할 만도 한데 안 내려오고 있어요.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버티다 보면 은근히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은근히 위로 올라가요. 은근히 이제 버티고 하다 보면 근데 또 그렇게 솔직하게 안 하겠지. 해서 별치라를 하겠지. 세력 애들이 설마 우리 보기 좋으라고 위로 끌어올려주는구나. 레버리지 잡으세요. 설마 이런 자리를 주진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코스닥도 나쁘진 않고요. 예, 이제 코스피는 어저께 봤으니까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지금 더 지수가 좋아요. 예, 이제 분봉만 그지 같았지.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장만 좀 좋고, 아니, 매매를 하고 오후는 관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금요일날 하는 얘기가 이런 장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그나마 많이 올라간 거야. 저 정도면은 더 나가리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전에만 이제 오전에 갭 떠서 무너진 거죠. 오전에 이렇게 상승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웬만하면 오후장을 하지 말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매하는 거 뭐 수익 내는 거 배 아파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금요일은 좀 그렇더라고요. 예, 좀 뭔가 얘네가 월요일을 위해서 약간 그 뭔가를 다 털어내는 느낌?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여하튼 코스닥은 120 위에서 버텨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죠. 예. 이제 우리산업 이제 등락상위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산업홀딩스 점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점상으로 올라가는지 이 전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목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올라갔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연상을 한번 강상으로 점상으로 올라갔으니까 노려봐야 되나 53만 5천 본장에서 53만 5천 21만 뭐 그럭저럭 뭐 나쁘지 않죠? 그럼 내일 뭐 기본적으로 여기는 자리가 있어요. 1차 2차 자리가 있는데 10% 13% 자리가 있는데 연상 자리가 되느냐 여기에 돌파선이 하나 있죠. 크게 돌파선이 하나 있어. 20 내일 날짜로 24% 월요일날 54%니까 24%인데 24%면 당연히 상한가 후보죠. 연상 후보인데 뭐 갭을 이 정도 떠서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가능한데 바닥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음날 갭을 많이 떠서 슈팅으로 올라가는 거는 한번 연상을 노려볼 하지만 바닥부터 올라가는 거면은 10에서 한 14%.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바닥부터 올라가면 얘네가 올라가다가 돌파를 하고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여기를 깨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요 위에서 버텨요. 이렇게 위에서 버텨.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버텨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제 2차 목표가 제대로 된 목표가를 가거나 상한가를 들어가는 건데, 목표가가 높다고 해서 목표가가 18%, 20%, 23% 이렇게 높다고 해서 무조건 상 후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을 가는 거는 아예 세계관 자체가 다른 얘기입니다. 얘네가 이쪽에서 과거의 미션이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목표가가 높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표가가 23% 되는 종목이 있고 목표가가 28%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목표가가 28% 되는 종목이 상을 더 잘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23% 가는 종목이 상을 더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죠.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뭐 장사가 꼭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음식이 맛있는데도 장사가 안 되는 집이 있고요. 음식이 이 집보다 장사가 더 못해. 근데 이 집이 장사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서빙하는 사람이 뭔가 립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서빙을 잘한다. 그러면 이 맛있는 집보다 주방에서 오로지 나는 한우물만 판다 그러고 최고의 소스를 만들고 비법을 만든 이 주방장이 이끄는 이 식당보다 뭐 그럭저럭 뭐 립 서비스 잘하는, 뭐 입에 침에 발린 소리 잘하는, 아첨 잘하는 그 서빙하는 사람을 사장이 하든 알바를 쓰든 그 집이 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달라. 음식을 잘하냐 못하냐 판단은, 목표가가 여기냐 여기냐 판단은 명확하게 어느 정도 나오겠죠. 매물대가 있으니까. 매물대가 여기냐 여기냐 나오겠죠. 근데 상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는 뭐 음식이 맛있으니까 이 집 상 들어가겠네. 음식이 맛없으니까 이 집 상 안 들어가겠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음식이 맛이 없어도 상을 들어갈 수 있고요. 음식이 맛이 있어도 상을 들어갈 수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다고 무조건 상 들어가고 맛없다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세계관 자체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가 이렇게 낮게 갈 때는 그냥 요 정도만 보시고, 갭을 10% 이상 떠서 여기서 만약에 슈팅을 해버리면은 이건 상 후보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목인데도 이렇게 시작하냐 여기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바닥부터 올라가면 올라가는 공법이, 올라가다가 1차, 2차에서 깨작깨작 되다가 1차, 2차를 안 깨는 선에서 위에서 깨작 깨다가 두 번째나 세 번째 슈팅에서 올라갈 때 제 목표가로 올라가겠죠. 한 번에 쭉 이렇게 올라가지는 물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드뭅니다. 그걸 노리시기엔 좀 무리입니다. 낮게 보세요. 낮게 시작하면 낮게까지 보고 갭 떠서 올라가면은 원래 높이를 봐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갭 떠서 시작하면 저는 고기가 여기서 그냥 팔아버리고 말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는 걸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꼭 제 방법을 그렇게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SB소프트 상을 들었습니다. 상 들어가시면 축하드리고요. 오늘 태양님이 저희 단톡방이 아니라 오픈톡방에 있는 태양님이 왜 10% 이상 뭐 수익을 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충 보니까 뭐 몇 프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제가 축하드린다고 그랬는데, 신고가인데 15에서 18%까지 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얘가 신규주예요. 어저께 태어났어. 그래서 제가 신규주는 이것저것 따질 데이터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어떻게 할지를. 그냥 데이터가 이게 다야. 얘가 뭐야? 소프트웨어 관련주고 IT 솔루션 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는 놈이라고 제가 이제 써놓은 거 보고, 기업 정보 보고 써놓고 어제 상을 갔다는 거, 이거 말고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태양님은 이제 그 리스크를 떠안고 뛰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수익을 잘 내셨어요.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얘 분봉을 보면은, 제가 이게 해놔서 아까 오픈 톡방에 그어놓은 거 보셨죠? 18에서 15에서 18%인데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이제 제가 평소에 얘기하던 거랑 뭐가 다르냐? 아침에 거래량이 여기까지예요. 그죠? 아침 거래량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그죠? 표시해 놓을게요. 여기까지인데, 너 이 새끼 맨날 매도 타이밍 맨날 거래량 폭발. 거래량 폭발은 뭐야? 전 거래량보다 여기가 더 많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도 안 올라왔어. 물론, 분봉 전고점을 돌파한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거는 진작에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서 와서 여기서
매도를 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를 넘었으니까 여기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정고점 돌파도 아니야. 신고가 돌파라고 하기에도 정고점이랑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신고가, 여기도 신고가, 여기도 신고가. 그럼 너 굳이 여기서 왜 매도를 18%를 했냐? 그러면 제가 이제 핑계가 있죠. 모르잖아. 신규주라 어저께 태어난 놈이라 모른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가는 들개 하나 본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 있고 뭐 해야 견종이 뭐예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낯선 사람 보면 물어야 물어보기라도 하지. 이 길거리에서 들개 하나 만난 건데, 어? 이거를 우리가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주를 이제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태양님이야 이제 올해 매매를 하셨고 이제 저보다 고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상을 간 거 외에는 정보가 없는데 이거를 매수를 여러분 무조건 신규주 매매라고 제가 매매법을 만들어 봤긴 했는데 이게 틀이 안 잡혀. 그러니까 뭐 전고점 돌파 매매 무슨 뭐 곽철용 자리 매매 소장 자리 매매 이것처럼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버리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목표가는 이제 뭐 이렇게 틀을 잡아야 되는데 이 신규주 매매는요. 경우의 수가 약간 홀짝 같아 갖고 홀 아니면 짝이에요. 약간 이런 분위기야. 꼭 홀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신규주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제가 이제 상한가 매매는 좀 만들어 봤어요. 상한가 매매. 전날 상한가를 간 종목이 이 종가에서 왜 한 거죠? 종가 부근에서 갭을 살짝 떴을 때와 많이 떴을 때, 또 개파락이 했을 때와 종가에서 왜 이래? 종가에서 무너질 때, 이 경우의 수를 다 만들었어요. 갭 살짝 떠서 갈 때, 갭 많이 떠서 갈 때, 갭을 개파락에서 올라갈 때, 개파락에서 내려갈 때,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만들었는데 이 상한가 매매만도 못한 게 신규주 매매. 왜냐면 데이터가 없어요. 내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 그래서 신규주에 대한 매매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다고 한들 너무 뻔한 얘기만 하게 돼. 웬만한 사람들이 다 떠드는 내용. 그러니까 나라고 특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신규주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신규주를 매매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방송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안 하는 겁니다. 신규주 매매는. 근데 이제 아까 분봉에서 18%에서 그러면 이렇게 선까지 그어놓으면서 친절하게 그림까지 그리면서 제가 왜 거래량이 폭발도 안 했는데 전고점 신고가 평소에 얘기하던 매도 타이밍이 아닌데 왜 여기서 매도를 하라고 했냐? 더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너는 생각을 했냐? 그건 아니에요.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하죠. 제가 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왜 여기서 매도를 하라고 그랬냐면 신규주니까. 제가 저번에 뭐 방송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막연하게 좋은 쪽에 에너지가 있고 안 좋은 쪽에 에너지가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무언가 판단을 해야 될 기로에 있다면 나는 좋은 쪽보다는 희망을 거는 쪽보다는 안전 쪽을 나는 택한다.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에 비중을 더 둔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희망으로 버티는 것보다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안전하게 세이브를 시킨다. 그래서 그 매도를 18%에다 이렇게 제가 물론 아까 그 오픈 톡방에다 설명을 해놨지만 그림으로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태어난 지 1년 이상, 2년 이상 막 이렇게 된 애였어. 그래서 평소 느낌이 침쟁이인 뭐 버릇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 새끼는 올라가는 게 슈팅하고 내려가고 슈팅하고 내려가고 슈팅하고 내려가고 이런 방식 아니면 거꾸로 올라가고 쳐지고 올라가고 쳐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뭐 습관이라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있으면은 18%에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이제 뭔가 방향성을 제시를 했을 텐데 어디까지 보시고요. 어디 밑으로 하면 로스 시키세요. 얘기를 했을 텐데 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규주에 대한 매매법을 말씀을 못 드리는 거랑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놈이 뭘 근거로 버티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버티지 말고 18% 정도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15에서 18%에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 보니까 20선을 타고 가니까 원래대로 얘가 만약 2년, 3년 된, 2년생, 3년생 된 놈이었으면 20선을 타고 가는 것 같은데 20선을 확 깨지 않는 이상 들고 가세요. 20선을 안 깨고 얘가 상 후보가 될 확률도 큽니다. 요즘 연상 3상 시즌이니까 그러면 이제 상 먹을 거 못 드시면 조금 애로점이 있으니까 다행히 얘가 뭐 종가에 상을 들어가서 아쉽진 않아요. 상을 막 중간상이나 강상으로 들어갔으면 아실 뻔했는데 종가상이라 종가상은 어차피 이제 버리는 거라고 따지니까 내일 무너질지도 내일 뭐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종가상은 저는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분위기 봐서는 좀 그럴 것 같지도 않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평소 같지 않게 18%에서 매도를 하라고 했던 이유는 얘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새끼는 왜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신규주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얘는 내일 몰라요. 이제 신규주니까 15에서 18% 똑같은 거예요. 내일도 상을 갔어? 근데 물론 종가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무슨 급한 일을 고치느라고 매도를 못했어. 그러면 내일 분봉이든 일봉이든 마이너스 나오면 무조건 매도죠. 일봉에서도 파란색이 보이면 종가를 깨면서 파란색이 보이면 무조건 매도인데, 만약에 살짝이라도 갭을 뜨거나 개파락에서 시작을 했는데 음봉이 아니라 개파락에서 양봉으로 딱 시작을 한다. 그럼 버텨보는 겁니다. 음봉 나오기 전에 버텨보는 거예요. 버텨보다가 15에서 18% 정도 되면 매도를 하시든가. 근데 내일 나는 뭐 소장 얘기보다는 그냥 내 감을 믿을래 그러면은 내일 뭐 삼성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자동 로스를 해놓고요. 여기를 해놓거나 내일 시작점에다가 해놓거나 그렇게 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신규주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얘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모른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안다고 떠드는 놈들이 사기꾼인 놈들입니다. 모른다고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그게 오히려 솔직한 거예요. 신규준데 모르지 또 그 뭐 내부 무슨 내부 고발자가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내부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뭐 내용을 안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사람 얘기는 저는 뭐 믿지를 못하니까.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아는 뉴스예요. 알고 보면 케어랩스 본장에서 604 오 좋은데 근데 강상으로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중간에 깨졌어요. 근데 제가 상을 깰 때 얘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랬는데 얘가 나왔죠. 그럼 만약 얘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거래량을 음봉의 큰 거래량을 이 거래량의 최소한 반의 반, 이 정도로 양봉으로 만들어 놓고서 상을 막아버리면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종가에 가까워져서 거래량을 다 못 줄이고 뭐 이런 뭐 이런 상태로 끝난다든가 이러면 이거는 나오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죠. 일단 음봉이 누가 뭐 세력이 던졌겠지. 던지면서 깨졌는데 어떻게 막았어요. 막았는데 막은 다음에 계속 음봉은 안 나오고 양봉 거래량만 터졌죠. 그리고 거리가 충분해서 상을 막은 시간이 이럴 땐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 시간이 제가 봤을 땐 충분했습니다. 이게 한 종가상 개념만 아니면 3시니까 한 2시 반 이전에만 이런 상황만 깨졌더라도 거래량도 이렇게 만들어놔서 2시 반 이전에만 이런 상황을 만들면 그럭저럭 나쁘진 않은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어쨌거나 케어랩스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34만 터무니없네요. 케어랩스 600 잔여 물량이 얘가 20만이었는데 늘어난 건가? 34만 늘어났네요. 강상이니까 늘어난 건데 당연한 걸 갖다가 그럴 만도 한 건데 왜 제가 놀래죠? 놀랄 일이 아닌데 내일 얘도 뭐 여기서 물량을 뭐 여기도 받고 뭐 나름 성실하다고까지 얘기하기엔 뭐한데 하여튼 받긴 받았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날아갈 만한 상황은 아닌데 어쨌거나 뭐 또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1시 부근에 상이 들어간 거니까 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내일 올라가는 슈팅을 봐야 알겠지만 오늘에서 판단을 만약에 하자면 이 5% 되는 이 침을 넘어간다 따지면 그 다음 매물대가 너무 높은데 거기까지 보면 너무 높은데 그죠? 여기 24%인데 너무 높은데 좀 애매하네요. 얘는 약간 뭐 아니면 돈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여기 전저점 있는 데까지 여기 밑에 전저점 있는데 여기 매물대를 볼 게 아니라 여기를 볼 게 아니라 여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 12, 13% 제가 봤을 때는 저 위에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를 너무 높아요. 여기
23, 4%면 너무 높고요. 여기가 아니라 요 전저점 있는데 여기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수적으로 보세요. 보수적으로 12, 13%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분봉 보면서 분봉 20선을 보면서 타고 가면은 견디고요. 깨면은 그때 나오십시오. 얘는 좀 차트가 좀 애매한데 전자점 얘는 너무 높아요. 여기까지 보는 건 너무 높고 22, 3%까지 보는 건 너무 높아요. 잔여 물량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 전저점까지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요즘같이 장이 어지러울 때는 129분에서 깨작깨작 거릴 때는 언제 하락을 해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너무 아무리 간이 크다고 그래도 그게 맞아요. 그다음에 인성 정보가 상을 갔는데 멋있게 갔네요. 근데 뭐 거의 다 가보고 있지 않나요? 여기를 뛰어넘으려나? 저 앞에 뭐가 있으면 모를까? 뭐가 있나? 있구나. 있네요. 이런 것까지 제가 얘기하기는 이거는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가 아니라 저기 한 2014년 10여 년 전 저기에 뭐 매물대가 있긴 한데 뭐 10여 년 전 거를 그냥 이런 거는 저 앞에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물론 따지면 좋은데 단탄데 저걸 뭐 언제 따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앞에 돌파선 여기 넘으면은 그 다음에 매물대가 대략 대충 아니, 대충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냥 이거 또 볼까? 궁금하네 또. 요 다음 매물대가 대략 여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보시면 몇 프로일까요? 너무 높은데? 잘못 찍혔나봐. 잘못 찍힌 거 뭐야? 너무 높은데? 몇 프로야? 25%? 너무 높은데? 하여튼 8%, 25%는 너무 갭 차이가 너무 크죠. 그 중간에 매물대가 뭐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매매 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 없어요. 막 또 한 종목 잡는 게 아니라 두세 목 서너 종목 잡았는데 이거 한 종목 갖고 붙잡고 있다고 보면 나머지 종목 다 개파락으로 막 무너지고 막 정고점 도달되자마자 막 무너지고 이러다 보면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충 15에서 18% 차트를 대충 보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상황일 때는 물론 이렇게 높은 거 내가 잡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잡았다 그러면은 내일 뭐 난 진짜 이 종목에 승부를 걸어야겠다 그러면 제가 하지 말라 소리까지는 못해요. 그죠?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근데 이 돌파한다고 해서 요 앞에 돌파선이 5,320원 돌파한다고 해서 딱 넘어갔는데 만약에 목표가에 대한 뭐 좀 애매한 모양이 있다 그러면 일단 반 이상을 여기서 6천 얼마야 아까 그런데 그래도 25%는 너무 높지 않을까요? 안만 생각 다시 볼게요. 다시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그래요. 이게 목표가를 내가 꼭대기로 봤는데 그거 맞는데 그렇지 않나요? 앞만 봐도 거긴데 그죠? 이 중간에는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어. 저 뒤에? 근데 저 뒤에는 너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잖아. 저기는 그죠? 저기는 2001년도인데 그러니까 저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못 보는 게 아닌데 이 목표가가 이렇게 높아. 그래서 이제 너무 높아서 제가 15에서 18%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고 그 얘기는 하는데 15, 제가 봤을 땐 18%도 아니에요. 한 15% 정도? 15%. 뭐, 인성정보면은 교육 뭐 관련 그건데, 그쪽 애들이 뭐, 저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시간 단위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15에서 18%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새롭게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 데다가 조정을 할 만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내려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상 들어가신 분들이 한해서만 하십시오. 15에서 18%. 네. 말씀드렸어요. 인성정보. 15에서 18%. 그 이상 들고 가는 거는 깡입니다. 깡. 네. 뭐 데이터가 뭐가 없어요. 그건 깡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 증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깡이 별로 뭐 없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네. 살살 하는 거 좋아해요. 솔고바이오. 거래량 1100만, 잔여물량 250만. 꽤 되네요. 250만인데, 실제 시간 단위가로는
280만. 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얘 한 방 있네요. 내일, 다이나믹하게 개미를 진짜 털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면 얘가 아마 10%는 기본이고, 여기까지도 19%까지도 공간이 있습니다. 내일 잘 보셔야겠네요. 상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그죠? 잔여 물량도 크고, 나름 뭐, 상도 강상, 요게 하나 좀 뭐하긴 하지만 일단 잘 막았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시 반에 상을 풀렸다가 막았으니까 하여튼 1시 반에 상을 들어간 거로 쳐도 대단한 건데 여기서 상을 들어갔으니까 내일을 얘는 이제 한번 근데 왜 던졌을까 이렇게 거리를 280 세게 던졌네. 하여튼 찜찜하긴 한데 하여튼 내일 한 방은 있을 거예요. 한번 동전 주식이니까 한번 뭐 한번 세게 올라 여기 또 뭐가 매집이 좀 매집으로 보이는 게 보이죠? 예, 보이죠?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물량 받은 거이면서도 그게 매집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둘 다 될 거예요. 물량도 받으면서 매집도 돼. 근데 제대로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제대로는 아니니까 이거를 다 못 받아요. 여기서. 이 거래량 다 이걸 여기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받는 척만 하면서 이제 매집을 한 것 같은데 여하튼 내일 술고바이로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좀 느려진 것 같으니까 섹터별로 한번 크게 상승하는 종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섹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물류조선은 STX가 오늘 나름 15%까지 못 갔구나. 여하튼 지하실에서 이제 물량을 좀 받았습니다. 나머지 관계 없고요. 크게 무너진 게 얘가 크게 아까 얘가 하나 크게 무너지더라고요. BU 테크놀로지 얘가 이날 상 가고 나서 제대로 한번 털더니 완전 박살이 나고 있네요. 28% 정도니까 제대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리고 120을 다니까 무너지고 있고요. 완전 딱딱이죠. 상 가고 제대로 털고 120 다니까 무너지고 계속 연속으로 갭에서 무너졌으니까 연속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끝날라나? 이대로 끝나도 할 말이 없는 차트죠. 이대로 그냥 끝나도 상패가 돼도 할 말이 없는 차트인데 뭐 그게 상패처럼 아직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뭐 얘는 매매 이런 거는 알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철강주는 TCC 스틸 아침부터 좋았어요. TCC 스틸이 좋았는데 크게 상승을 하더니 머리까지는 안 가고 그죠? 근데 1시에서 요즘 이상하네요. 1시에서 2시 사이에 요때 만약에 요때 보통 구라가 많이 일어나는데 요 한 일주일 열흘 전부터 요 12시에서 1시 사이로 시간이 좀 바뀐 것 마냥 그래요. 근데 원래는 제가 이제 한 4, 50년 증권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대개 통계를 내보면 여기서 1시에서 2시 사이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뭐가 좀 땡겨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땡겨졌어요. 이쪽으로. 여하튼 아직은 통계상으로는 확실히 뭐 한 10년 가까이 10년 정도를 여기서 하지 않는 이상 통계가 바뀌진 않을 겁니다. 여하튼 뭐 유행 따라가는 거니까요. 여기는 이제 눌림목이라고 그래서 되고 여기서 내려올 만도 했는데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넘어갔는데 어쨌거나 여기가 머리라고 치면 어깨까지는 갔습니다. 어깨까지 여기 모가지라고 치면 어깨까지는 갔죠. 괜찮은 거였는데 여기서 기다리다가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그냥 그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그렇게 돼버렸겠죠. 그래서 무조건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증권이라는 거는. 건설은 3부터 원, 뭐 120 근처까지 갔으니까 한번 무너지겠죠. 무너질 수도 있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하튼 마이너스고요. 로봇 AI 드론 중에서는 뭐 크게 간 건 없어요. 근데 얘 루닛이 물량을 지하실에서 좀 크게 받았네요. 나머지 비오테크놀로지가 박살났고 얘 로봇주에도 들어가 있네요. 로봇 AI 드론에도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에너지도 오늘 하나가 박살났죠. 서남 연상을 갔다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얘가 언뜻 보면은 고가가 23%인데 시작가가 0.35분이 안 되니까 굉장히 종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쫙 올라갔다가 무너졌어요. 근데 이런 거 분봉 보면은 많이 흔들었네.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나름 그 와중에 또 흔들었네요. 서남은 기가 막히게 하는구만 작전을. 그죠? 서남은 얘가 완전 끝나 보이지 않는 거는 제 눈에만 그럴까 싶은데 하여튼 어쨌거나 여기서 여기가 음봉으로 채우는 공간이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가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무너진다? 그것도 조금 그러네요. 예, 제대로 털은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무너졌다가 다음 시즌에 갈 수 있어요. 요번에 무너지고 다음 시즌에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머릿속에 뭔가 계획을 기정사실화 시키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대응입니다. 증권은 단타도 스윙도 그렇지만 단타는 무조건 그때그때 대응이에요. 대한유화 화학주 중에서 대한유화가 좀 가는 듯만 듯 했는데 식료품 사료 중에서는 DDMF가 굉장히 물량을 크게 받은 듯 하지만 알고 보면은 근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많이 받은 겁니다. 알고 보면 보세요. 27%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차트상으로는 되게 조금해 보이죠? HTS가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이것도 불완전한 거야.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사람마다 또 스타일이 다 달라가지고 기본 설정을 또 얘네가 어떻게 보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식료품 사료는 그렇고요. 조련비료 제지 농업 중에서는 세게 간 게 없고요. 기계주도 간 게 없고 전기차 중에서는 우리산업홀딩스가 점상으로 날아갔고요. 코리아FT가 갭에서 무너졌고 이제 고점의 모양이 나왔나 봅니다. 근데 내일이라도 마이너스 깊네요. 전기차가 뭐 텔레칩스 무너져, 데이플러스 무너져, 또 있나? 그 정도 무너졌고 우신 시스템이 그래도 밥값을 했네요. 인간이 이제 상승하듯이 이제 꽤 올라갔네요. 삼화전자도 얘가 120이 내려오는 것만 아니면 자리가 나쁘지 않은 건데 120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는 120에 걸려 있어서 뭐 누구는 또 골든 크로스라고 그래서 120선과 20선이 만나면 여기서 상승을 하네 아니면 120과 20이 만나면 하락을 하네 그러는데 하락을 할 때도 있고 상승을 할 때도 있고 하락을 할 때도 둘 다 있습니다.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2차 전지에서는 유진 테크놀로지 저 영망치를 만들었는데 얘는 뭐야 신규준가 봅니다. 잘 모르겠고요. 저 정도 돼도 잘 몰라요. 습관이 안 보여요. 여기서도 그냥 횡보를 하고 있구나 오늘 물량을 받았구나 그거 외에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초전도체 어저께 날아가더니 오늘은 CCS가 와 완전히 안 무너졌네. 이거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안 무너졌네요. 확 무너지길래 내가 여기서 보고 확 무너지길래 이거 봐라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그 와중에 또 끌어올렸네요. 원래 급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이게 급락의 매매라고 해서 이게 또 제가 정론화를 못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상을 들어갔다가 이렇게 엄청 12%예요. 그럼 이게 몇 프로 무너진 29%인데 12%예요. 굉장히 많이 무너진 거죠. 굉장히 많이 무너진 거죠. 이걸로 안 해봐도 굉장히 많이 무너진 겁니다. 몇 프로야? 13%인가?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이 무너진 건데 이렇게 많이 무너졌다가 29, 19, 한 10. 야, 근데 왜 13%뿐이 안 되냐 이게? 그죠? 뭐가 좀 이상하죠? 여긴데, 그죠? 12%, 29%. 어떤 생각해도 10%가 훨씬 넘는데, 그죠? 16%, 17%. 어쨌든 간에, 예, 무너졌을 때, 무너진 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너졌으면, 이 정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무너진 거면 반 정도 이상을 갑니다. 반의 이상을 갑니다. 이상을. 그 위를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분에서 4분, 뭐 길게는 5분, 이렇게 3, 4, 5분 상간에 10% 가까이를 먹을 수 있는 요 매매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론화 시킬 수가 없는 게 이 내려가는 거를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렇게 내려가는 거, 얘처럼 급락으로 내려가는 거, 급락 중에서도 뭐 느리게 급락인데도 느리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게 확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급락인데 천천히 1분에 뭐 1%씩 이렇게 그렇게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론화 시켜서 매매법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각도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각도로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급락을 연한 걸 급락으로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차트가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였다가 이렇게 보면은 또 늘어져서 보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론화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알고만 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확 무너지면은 10% 이상 한 15% 가까이 확 무너지면은 7, 8% 이상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20% 가까이 무너졌을 때는 10% 이상 올라가요. 그러니까 확 무너졌을 때 3, 4, 5분 만에 여기서 10%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뭐
얘가 뭐 이렇게 설정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7%뿐이 안 나오는데 보통 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한 꽤 되죠. 이 정도 되면은 실제로 올라간 거는 10% 정도 되죠. 여기까지 이 침은 빼고 이 침은 빼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뭐야? 아, 누가 들어오는구나. 여하튼 이제 이거는 제가 정론을 할 수가 없어서 매매법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방송 못하지만 원리적으로 이렇게 확 무너졌을 때 반 이상 올라가는 원리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나중에 다른 매매를 할 때 응용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박살났네요. 제가 다 박살났어요. 요즘 너무 설치니까 박살날만 하죠. 근데 이게 박살일지 조정일지는 이제 며칠 지켜봐야 합니다. 반도체 중에서는 뭐 텔레칩스 무너진 거 아까 봤고요. 뭐 다른 거 뭐야? 네페스 아크? 있고요. 20선 돌파해가지고 그냥 20선을 돌파한 게 아니라 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가서 이제 물량을 받았는데 알게 모르게 딱 뭐를 해놨죠. 예, 뭐를 딱 해놨는데 나중에 보면 되겠죠. 이제 여기를 뛰어넘지. 예, 곽철용 자리. 박철용이 아니고 예, 박철용 자리. 곽철용 자리. 예. 반도체는 그 정도고요.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AI 리소스가 물량을 받은 거 말고는 별일 없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VR 게임도 젠백스 링크가 아침부터 조금 비리비리 하더니 나중에 좀 껑충 뛰어 올라갔는데 왜 껑충 뛰어 올라갔는지 제가 뉴스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텔레칩스는 무너졌고 칩셋 미디어도 나름 무너졌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NFT 메타버스 중에서는 관계 NHN 이 정도 뭐 살짝 얘는 뭐 이제 좀 조정하겠네요.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서 조정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휴대폰 또 왕창으로 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의 상이 그러면 내가 이제 바보가 되니까 그래서 한 번씩 체크를 하게 되는데 바보가 그렇게 자주 되진 않겠죠.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라노스가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고점의 모양은 아닌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큰 상승 뒤에 큰 상승 나오기가 힘든데 2.25면 내일 아마 갭에서 무너질 겁니다. 근데 올라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무너져요. 큰 상승 뒤에 큰 상승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3%가 안 돼요. 플래스크 뭔지 모르겠지만 바닥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크게 무너지고 나서 이제 마저 올라가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20일 이미 밑으로 꼬부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얘는 내일이라도 당장 이렇게 올라오지 저 정도는 오바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면 얘는 뭔 사단이 그러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 치면 그냥 이렇게 꼬꾸라질 겁니다. 예. 뭔가 뭔 결단을 내려야죠, 쟤들도. SBW 생명과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얘가 무너졌고요. 상을 간 다음에 어저께 상한가 왔죠? 네, 무너졌고요. 그래도 거의 연상 비슷한 자리까지 가고 무너졌네요. 대단하네요. MPT가 크게 예비 상승, 여기 상승, 물량을 받아서 상승을 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계속 무너지다가 오늘 하루 여기까지 올라가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여기까지는 안 가죠. 왜 안 가는지 설명 아시죠? 예. 개미들 여기서 요만큼이라도 던지라고 끝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세력 애들이 그런 거는 또 원로는 안 바뀌어요. 보면 그래서 여기가 물량 받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삥 돌아서 다음번에 얘가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어디까지 조정을 할지 몰라도 조정을 하면서 요 다음번에 정고점 비싸게 가면은 한 번 더 무너졌다가 여기서 왕창 돌파하자마자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안 무너지고 여기서 깨작 되고 있으면 뭐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 돌파하고 싶어서 그래요. 신고가 가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게 나가리. 이거는 눈치 보는 거. 눈치 볼 때는 나가리는 그냥 나가린 거고 눈치를 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서 빨리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분위기 봐서 단타를 치든가 아니면 거리가 너무 높아서 아니면 관심 종목에도 집어넣지 말든가 분위기 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관심 종목에 집어넣었다가 돌파하는 날 매매를 하든가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는 뭐 서린바이오 오늘 꽁충 한 3번 가더라고요. 꽁충 3번 가는데 우리나라는 3, 4번이에요. 3번 가면 4번은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은 비트컴퓨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후반에 가니까 1, 2, 3 하고 끝났죠. 종가죠? 끝이에요. 근데 얘가 아침에 장인 돌파를 했다. 한번
한 번, 두 번, 세 번 갔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오후에는 별거 없어요, 이런 애들은. 근데 오후에 가는 애가 이제 오후에 가는 애들은 빵빵빵 이렇게 가는데 오전에 가는 애들은 살짝 해서 머리까지는 잘 안 가고 모가지나 어깨까지만 이렇게 가고 이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가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머리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신고가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깨작깨작깨작 되면 신고가를 가겠다는 뜻이니까 방금 배웠잖아요. 위에서 나가리가 아니라 깨작깨작 되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1시, 2시 사이에 구라매매에서 깨작깨작 되고 올라가면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거를 늘 우리가 바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머리가 있으면 어깨나 모가지까지만 본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아는 데까지만 그냥 먹는 겁니다. 케어랩스는 상을 갖고 SBW 생명과학은 바이오 중에서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중에서 프리시전 바이오가 일단 물량은 받는 식으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땐 별로 영향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약에서는 블루엠텍 별거 없고요. 신기주라 화장품도 별거 없고 빈트코인도 별거 없고 핀테크도 별거 없고 그래피니토리 중에서는 IA가 아침부터 좀 뻥퉁하더니 별거 없죠. 원래 아침에 뛴 애들은 오후 되면 힘이 빠져요. 원래 그래요. 걔만 그런 게 아니라 데이플러스도 지하실인데 무너졌고요. 교육 출산 정책주 중에서는 비트컴퓨터가 유일하게 지원자 올라갔네요. 근데 치매 절반을 간 건데 치매 절반도 언제 한번 교육 자료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게 치매 절반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치매 절반 매매를 할 수가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천진데 뭐하러 반만 가는 종목을 골라서 또 일부러 뭘 해. 근데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나중에 왜 반인가. 이제 간단한 거예요. 크게 상승을 하면 반을 가요. 그 다음에 무너질 것 같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근데 얘가 상승할 것 같으면 이 반에 물량을 받은 거에서 또 깨닫게 또 반을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에 또 반을 올라가고 반에서 반을 무너지고 반에서 반을 상승시키고 그러니까 반반이야. 계속 반. 프라이드야? 닭이야? 반반이기? 크게 상승하면 반을 올라가고 거꾸로 크게 하락을 하면은 반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죠. 120이 이렇게 무너지려고 그러면 요 120까지는 간다. 그게 그런 원리 비슷한 건데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락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반을 올라간다는 여기서 여기까지 반을 올라간다는 이 원리로 매매를 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굳이 한 칸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많은데 굳이 뭐하러 반칸 올라가는 종목을 또 일부러 뭘 찾아 일부러 이왕 내가 했는데 아이고 이거 잘못 잡았네 그러면 그냥 반까지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두면 좋긴 하죠. 반까지 가는 거를 알아두면 좋긴 한데 일부러 이런 종목을 찾을 일이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리는 알아두시면 좋긴 해요. 미세먼지 중에서는 솔고바이오 지원자 간 거 보니까 이게 미세먼지로 간 건 아닌가 봅니다. 중국주 이월드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 안 갔는데 이월드 지원자 갔네요. 일자리 중에서는 갈긴 게 없고 철도주 중에서는 리노스가 상승이 좋았네요. 리노스가 아주 고점의 모양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로 될 것 같으면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그나마 올라갔으면 더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층도 없는데 더 갭이 떠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애들이 이제 또 날아갈라 치면은 굉장히 날아가죠. 왜? 걔네들 속이고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날아갈만 하네요. 말을 해놓고 보니까 날아갈만 하네요. 여기까지. 나름 꽤 되죠? 네, 나름 꽤 되는데 높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게 이런 거는 올라가더라도 이 흔들기 시작하면 높은 데서 흔드니까 스트레스가 여기서 흔드는 것보다 여기서 흔드는 게 2배, 3배 스트레스가 커요. 굳이 그걸 왜 하냐 이거야. 밑에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 그리고 슈팅이 바닥에서 크게 나오는 거지 이 위에서는 크게 안 나와요. 뭐 크게 나온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보통 같은 종목인 걸 봐도 지금 리노스 얘를 봐도 120이나 20 근처에서는 큰 상승이 나오는 게 많은데 저 고점으로 올라가면 이 큰 게 몇 개 없습니다. 눈에 그냥 몇 개 보여요 이렇게 몇 개 보일 정도야. 나머지는 다 큰 상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데서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 리스크가 있는 데서 먹어야 짜릿한 것도 있으니까 도박이랑 비슷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나는 높은 데서 해야 짜릿하더라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이재명주도 오늘 설인바이오, 한동훈주는 별거 없고 이낙연주도
이렌시스, 안철수주도 별거 없고, 홍준표주는 오유, 인성정보가 홍준표가 관련돼 있네요. 이렌시스도 그렇고, 인성정보는 약간 의외인데, 보수인데, 홍준표 씨가. 하여튼, 금요일 매매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예. 내일 주말 잘 쉬시고요. 월요일날 뭐 특별한, 월요일날 뭐가 휴장 아닌가? 나스닥이 휴장인가 봐요. 2월 18일. 나스닥 제가 이제 달력에다 해놨는데, 2월 19일이 나스닥이 휴장이에요. X자가 쳐있길래 우리나라 장이 왜 휴장인가 그랬더니 나스닥이 휴장이네요. 예, 월요일날 매매 조심해서 하시고요. 월요일날 제가 아침 일찍 뭐 얘기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공주님을 태워다주고 어쩌고 해야 되면 참여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월요일날 매매 살살 하시고요. 예. 근데 그 살살 한다는 의미가 매매를 이렇게 주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드를 좀 줄이라는 얘기예요. 평소에 한 500 하시던 분이면 한 200 종목당 200 하시던 분은 100, 100 하시던 분은 뭐 한 50이나 30. 그러면 평소대로 그냥 확확확 하셔도 돼요. 요즘 120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나라 망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원시드로 하기에는 지금 장이 이렇게 아주 뭐 미래가 밝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인 것과 그저 그런 것과 불안한 게 세 개가 있으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지. 중간 아니면 안 좋은 거지. 좋은 거와 중간이 아니에요. 중간과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 굳이 원시드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제 좋은 시즌 오면은 안 좋은 것과 좋은 거, 안 좋은 것과 좋은 게 아니라 중간이 아니라 중간과 좋은 거가 왔을 때 이때 원시드로 해서 수익을 팍팍 내셔야 되는데 중간이랑 안 좋은 거 이 시즌에 저 예수금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저 원시드만큼 할 것도 부담돼가 원래 200씩 예를 들어 200씩 다섯 여섯 종목을 잡으셨던 분이 예수금이 없어가지고 200씩 아니 100씩 다섯 여섯 종목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아깝잖아요. 여기서 좀만 참았으면은 이 시즌에 빚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시드를 좀 줄여서 살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매매를 살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드를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제 말도 뭐 제가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조심하셔서 나쁠 건 없어요. 예, 주말 잘 치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